2020 IT 플러스 일상 속 블록체인을 읽다. 오늘 강의를 맡은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대표로 있고요. 인터랙티브 북스라는 전자책 출판사 대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연수원 쪽에서는 IT와 관련된 이야기들, 트렌드하고 스마트워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는 겸임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면은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세요? 블록체인 하면은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부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그만큼 정말 강력하게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도 비트코인 이야기만 들으면 이제 가슴을 쥐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블록체인 하면은 가상화폐 아닌가? 암호화폐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점에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 드리지만 블록체인이 꼭 가상화폐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필요로 하죠. 그 이야기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최근에 블록체인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제가 바로 어저께 구글링을 해보게 되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JP모건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쿼럼을 매각했다라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기사들이 있죠. 중국 베이징시가 화웨이하고 손을 잡고 블록체인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한다. 역시 중국이죠. 중국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스타벅스가 고객들을 블록체인 커피 유통 이력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블록체인을 붙여놓고 어떤 산업을 붙여놓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뜨게 됩니다. 보험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블록체인을 검색하셔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브, MCN, 블록체인 검색하시면은요, 그거에 대한 것도 정말 많이 나와요. 이상하게 블록체인은 마법의 키워드와 같이 됐습니다. 어디다가 넣어도 어울릴 정도가 됐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1,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요, 생각보다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오늘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총 5가지를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일반인 수준에서 그래서 어려운 용어는 좀 많이 뺐습니다. IT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복잡한 지식을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인들 수준에서 이게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가 이렇게 연결이 됐구나 그 이야기 드릴 겁니다. 포인트는 5가지로 우리 주변의 블록체인, 코인과 블록, 알트코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리고 CBDC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드림플러스 유튜브 채널 가보시게 되면은 지금 훨씬 전문가분들께서 비트코인의 미래 역사, 화폐 역사부터 시작해서 투자 손실 사례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올라온다라고 하니까 오늘 저하고 함께 하시는 내용들은 이론적인 내용들, 가벼운 내용들, 서머리로 보시고 깊이 있는 것들은 이제 깊이 있는 지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블록체인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카카오 인증이 있어요. 이거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상당히 잘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블록체인 방식입니다. 블록체인 사례하게 되면 굉장히 꿈 같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모든 곳에 다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당장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저도 오늘 했었고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하셨을지도 모를 카카오페이도 블록체인 방식의 인증이죠. 사이트에 아예 대놓고 써 있습니다. 별도의 설치 없이 발급 가능하죠. 카카오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한 번 발급으로 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1년마다 다시 한번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국내 유일의 블록체인 기반 사설 인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국내 유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지문과 안면 인식을 통한 간편 인증, 간단하게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24시간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다. 장점들이 써 있죠. 제가 카카오페이를 아마 이 인증 방식 써보셨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관련되어서 제휴를 맺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인증서를 만들었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이에요. 카카오에서는 다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퍼지진 않아요. 하지만 협업관계에서 그 인증서로다가 인증을 하겠다라는 곳들이 국세청, 교통안전공장, 기업은행, 수협은행, 국민은행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저축은행, KB저축은행이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가 있네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카카오톡에 쓰고 있는 기술은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제가 IT에 관한 용어 복잡한 거 이야기 안 드리다 그러는데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는 리눅스하고 IBM, 시스코 이런 회사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공개가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거는 프라이빗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프라이빗이라는 말이 나왔죠?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블록체인 방식인데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거 기억하시죠? 4월 달쯤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방식도 꼭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통신 3사에서 만든 앱 중에 패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었을 때 아니면 개인 인증을 할 때 그때 필요해서 쓰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갔느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들어갔죠. 저는 신분증을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좀 귀찮아요.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다 보니까 매년 스마트폰을 교체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을 하거나 아니면 계좌에 대한 것들을 뭔가를 물어보러 가야 될 때 신분증을 갖고 가야 되는데 없어서 집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됩니다. 이 귀찮음을 없애주는 거죠. 사진으로 찍은 거 위조 변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통신 3사 앱에서 들어가셔갖고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을 하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해서 갖고 계시는 거를요. 등록해 놓으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들어갑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제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캡처한 건데 캡처를 해도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돼요. 위변조가 방지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정해진 30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이 QR코드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이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무 은행에서나 되겠네? 네,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천천히 KT 쪽에서 이제 이 인증에 대한 것들로다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발급을 받는다라든지 새로 개통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통신 3사, 경찰청, 그리고 도로교통공단까지도 면허증에 대한 것들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다. 계속 나오는 용어죠. 협업을 해서 하고 있다.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메디블록이라는 회사요.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이 된 회사인데 이게 가능하면 어떤 일들이 가능하냐. 지금 참여하는 곳들이 나왔죠? 병원들이 참여가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병원 가서 서류가 뭔가 발급을 받아야 될 때 보험사에다가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될 때 서류를 떼야 되고 다시 한번 보험사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간편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개인들이 여기저기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블록체인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거 뭐냐면은 비용 절감이에요. 그리고 프로세스 간소화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삼성 SDS도 언급이 많이 되죠. 넥스레저라고 하는 것들, 블록체인 대표 기업이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있느냐?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의 블록체인 신원 인증을 도입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예 은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전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은행 앱을 설치를 하고 여러분들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죠. 제일 처음에는요. OTP라는 것도 써야 됩니다. 다른 은행에 가게 되면은요. 또 그 절차를 조금씩 진행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모바일 신용 인증이라는 거. 블록체인 방식의 신원 인증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한은행이 이슈가 된 거는 금융권 최초란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신한그룹이죠. 신한그룹에서 먼저 사용을 하면서 점점 퍼쳐져 나가겠죠. SKT하고 삼성전자는요. 블록체인으로 맞손 잡았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모바일 증명서다. 계속 언급되네요. 증명서, 신원에 대한 것들. 이걸 뭐라 그러느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포커스 중에 하나예요. 공인인증서가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불편했었죠.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뒤로 넘어갈 건 분명해요.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느냐? 카카오페이 인증서 조금 전에 보셨죠? 다른 회사들도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이 등장했죠. DID. 분산 신원 확인 기술이다. 어렵고 복잡한 거 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골라갖고 제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데이터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기 계속 나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이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여러분들 거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우리가 참여를 해서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서 계속 제공해줬다. 이걸 심한 말로 디지털 농노가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건 우리들인데 돈은 딴 데들이 벌었었는데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요즘이 됐다. 데이터는 우리 거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의 시작점에서 일단 DID라고 하는 것들, 분산신원 확인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인증 사업에 뛰어들겠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겠다. 이 연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개인의 신원을 보장을 해줄 것이냐?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